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3명 발생했습니다.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한편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논란과 관련해 백신과 혈전 위험 증가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300명대 쭉 있다가 400명대가 계속 며칠째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요? 네, 3월 첫째 주보다 이제 증가한 추세고 이제 3월 둘째 주 지난주와 이제 비슷한 추세인데요. 네. 계속 조금씩 증가하면서 감소하진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수도권 발생 비율이 70%로 높지만 네. 최근으로는 비수도권에서도 계속 수십 명씩 조금씩 감염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비수도권 1.5단계 되면서 여러 가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그쪽 다중이용시설을 연결고리로 한 지역사회 전파들이 계속 또 확인되고 있어서 예. 이런 점들이 좀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도권이 지금 2단계이고 비수도권이 1.5단계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면 단계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광역지자체나 시군구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 지자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업소의 협회들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당분간 임시적으로 좀 휴업을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해서 일단 확진자가 많이 나오시는 곳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시겠고 예. 또 이제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는데 특히 조금이라도 좀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시거나 만나지 마시고 빨리 검사를 받고 코로나19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지금 나오는 감염 확진자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될 수가 있어서 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이제 검사 받아서 혹시 좀 비난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실 수가 있겠는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성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N차 감염의 위험성은 다들 몸소 목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N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고리를 좀 끊으려면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어떤 한 분이 감염되셨을 때 가족 간의 감염은 사실 좀 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증상이 생기시면은 좀 검사하고 격리하시면 되지만 증상이 생기기 전에 무증상기가 있고 그때 또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같이 동거하시는 가족분들은 감염 위험이 높으시겠고요. 일단 그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학교라든지 돌봄 시설이라든지 또 비대면 근무가 어려운 제조업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필수적인 만남이나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사업이나 돌봄에 종사하시거나 그러실 때도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은 물론 무증상 감염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유증상 감염이고 유증상식의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몸이 의심이 되시면은 출근하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좀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장선상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감염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시작으로 한 집단 감염도 속속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좀 개인이 방역 지침을 좀 더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4인은 괜찮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4인이 모이셔도 그중에 이제 감염자가 있으시면은 네 분이서 같이 식사하시면 얼마든지 전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 가족이나 지인이 또 감염되시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적 모임하실 때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4인 이하의 모임도 제한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 그 정도까지는 좀 너무 제한이 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발생이 생길 것을 감안하지만은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이는 인원을 좀 제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불효불급한 어떤 사적 모임은 최대한 좀 연기하고 자제하시고 모이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 사이는 괜찮지만 그 어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때 옆에 테이블이라든지 다른 어떤 팀하고 같이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적 모임 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최대한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조사를 보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25%.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25명,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이것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지 입영장병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2~3배의 더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00명대 중반 정도 나오지만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는 한 1,000명 정도 매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감염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한 7,000여 명 정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접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가 감염 경로를 모르시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불특정 다수와 다중이용시설을 같이 이용하시면서 감염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더욱더 누구나 또 걸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신 분들이 뭐 방역수칙을 잘 안 지키셨다든가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면 검사를 받으시고 예. 그런 분들이 검사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잘 배려해드리고 나 이렇게 조금 의심이 되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상의를 하면 빨리 검사 받으라고 주변에서 좀 격려를 하시고 또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오늘 좀 모임에 못 나갈 것 같다. 골프 약속에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쉬시고 검사하시라고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노력들도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다시 남부구치소에서 직원 2명이 확진이 됐다는데 전원을 검사를 했고 확진자가 안 나왔고 2주 후에 다시 이렇게 확진이 됐어요. 어떤 거예요, 상황이 그럼? 네, 일단은 뭐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직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면은 그 직원분이 지역사회나 가족을 통해서 감염되셨을 가능성이 많겠고요. 또 직원을 통해서 재소자들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빨리 찾아내고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예. 물론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생기더라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전수 검사를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고 확진자가 생겼을 때 빨리 검사하고 또 접촉자들을 격리해서 공간을 구분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지난 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를 봤을 때 예.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출퇴근하시는 분을 통한 감염 아니면 이제 재소자분들도 이제 신입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다 PCR 검사를 하고 검사 당시에 음성이지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양성으로 전환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또 이렇게 다른 재소자와 격리해서 계신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계속 좀 구치소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마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촉자분들이 감염이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강원도 속초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확진자가 42명이 발생을 하면서 속초시 개별적으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그런 방향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강원도는 이제 비교적 인구 밀도도 적고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좀 확진자가 좀 증가하는 그러니까 강원도 자체로만 봤을 때 기준을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미 확진자 수는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속초시에서 이제 계속 지역 사회에 돌봄 시설을 통한다든지 교육 시설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체육 시설을 통한다든지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접촉자를 확인해서 빨리 추적해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최초 지표 환자 발견이 좀 늦었다. 그러니까 N차 전파가 이미 조금 상당수 지역 사회에 전파되고 또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서 확진자 증가세가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좀 더 폭넓은 광범위한 검사, 그러니까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쉽게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증상이 없지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를 또 접촉했다든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검사소를 넓히고 수용 인원을 넓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속초시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예. 속초시 하게 되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방문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많이 가실 수 있고 이런 왕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떻게 감염 지표 환자 최초 감염원이 감염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역 간의 이동의 가능성도 있겠고 예. 또 속초시에서 또 다른 강원도 내 다른 지역 간에 또 왕래가 또 많다면은 그 인근의 지역까지도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초반에 방역 조치 강화 그리고 검사 수 확대를 통한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고 차단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양평군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흥주점과 관련해서 세 곳에서 사흘 사이에 9명이 확진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같은 업종인데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보다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방문자 이런 분들이 이제 한 군데만 계시지 않고 여러 유흥업소를 방문하시거나 이용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흥시설 간의 어떤 감염되신 분들이 또 감염이 전파를 퍼뜨리시고 또 추가로 접촉하신 분들이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서 연쇄 감염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도권은 아직은 그 유흥시설이 이제 밤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이 있지만은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10시 이전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유흥시설 이용을 좀 자제하시고 또 하시더라도 비말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은 좀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이쪽에서 이제 방문자 어떤 그 기록이 어느 정도 잘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방문하신 것이 의심되시고 그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사에 응해 주시는 것이 또 주변에 이제 가족이라든가 지인이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그리고 이후에 혈전이 생겼다. 근데 인과관계는 없다고 발표가 계속 나왔는데, 근데 그 코로나19 대응 요원이고 20대 남성인데 백신 맞고 심한 두통과 오한 증상이 있었다. MRI 검사를 했는데 혈전증 의심 소견이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그것도 우리가 추정하기에 지금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네. 지금 좀 추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뭐 일단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러한 증상이 이제 혈전증하고 관련된 증상인가? 보통 이제 혈전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뭐 오한이나 발열은 혈전증의 흔한 증상은 아니고 물론 어떤 감염증 때문에 발열이나 오한이 생기면서 2차적으로 혈전증이 생겼을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아니면은 지금 증상과 관련 없이 그냥 우연히 발견된 혈전증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무증상이고 우연히 발견된 혈전증이라면은 백신 접종 이전에도 이제 있었던 혈전인데 이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건 아닌지, 예. 그리고 이분이 그렇다면 혈전은 왜 생겼을까? 뭐 혈전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없다면은 관련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분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도 혈전에 걸릴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분 같은 사례는 일단 백신 접종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증상도 혈전과는 큰 관련성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아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젊은 분에게서도 혈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정보가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반적인 선에서 정보는 공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세계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유럽 의약품청이 검사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다. 이렇게 돼서 유럽에서 일부 그 접종 중단한 것도 있는데 그럼 다시 접종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하니까 맞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혈전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확인됐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접종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혈전과 인과관계가 있냐 이런 그 의문을 막 제기가 되는데 화이자도 맞고 혈전 있는 분이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없는데 그 시간 순으로 보면 혈전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왜 화이자에 대해서는 왜 화이자와 혈전 간의 인과관계는 없냐 이런 의문이 지금 안 나오는 건가요? 뭐예요? 맞습니다. 그 지금 어떤 우리가 이상 반응 통계를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에서 혈전이 생기는 거
화이자 백신 접종군에서 혈전이 생기시는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접종을 받지 않는 일반군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과도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을까 봤을 때 예.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있지만은 왜 굳이 혈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될까 봤을 때 예.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평상시에 이제 건강해 보이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좀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적인 선후 관계도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는 이제 없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예. 이제 불필요한 어떤 과학적인 또 유럽청에서 이렇게 유럽의약품청에서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발표, 공식적인 발표는 충분히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사실 이 백신의 경우에는 또 센터를 따로 방문해서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좀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네,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75세 어른이시지만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동 가능하신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좀 어렵다면은 그 해당 뭐 읍면동 마을에서 이렇게 좀 차량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예. 뭐 간단한 휠체어 정도 이렇게 도와드린다든지. 근데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셔서 이제 그런 것도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방문해서 아니면 근처에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드리는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 접종 물론 이제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시작했을 때 75세 어르신 중에서 이제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놔드려야 될 정도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섬같이 좀 접근하시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찾아가서 놔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화이자 백신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놔드리는 방법은 해외에 있지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분들은 조금 나중으로 좀 6월 정도로 조금 미뤄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찾아가서 놔드리려면 화이자 백신이 접착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냉장 보관이 가능한 다른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찾아가서 놔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치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그 종사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그 항체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네, 보통 한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최대의 항체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도 조금씩 우리가 안 맞으신 분과 차이는 생기지만은 최대 효과는 2차 접종 후 2주 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 보니까요.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을 때보다 그 이상 징후가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CDC에서 이제 백신 접종 후 2차, 특히 이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이제 모니터링한 보고에 따르면은 화이자 접종,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 1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일단 통계가 나온 걸 보게 되면 일단 통증 부위, 접종 부위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 때 68%, 2차 접종 때 75%, 또 피로감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29%였는데 이제 2차 맞고 나서는 50%. 그다음에 어떤 근육통, 발열, 뭐 오한 이런 것들이 1차 접종 때보다 2차 접종을 맞고 나서 이상 반응 신고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험하거나 위중한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2차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예. 2차 접종 후에 이제 1차 접종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이상 반응 사례 보고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현재 백신 휴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해도 대체 인력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을 맞고 그 다음 날 조금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그분들에 좀 배려를 해서 좀 쉬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좀 필요한 예. 부분이 되겠는데 아마 이제 논의하는 것은 전체 일괄적으로
이상 반응이 중하든 아니면 경하든 간에 다 쉬게 하자 이런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방법이든지 백신을 맞고 좀 힘드신 분들이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 그것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배려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장별로 대체 인력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문제도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비용이 있지만 이제 대체할 수 없는 인력도 계실 예. 수가 있겠고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접종 후 이렇게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나 고민은 굉장히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휴가제 도입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상 반응을 이제 경한 거 말고 조금 중한 반응이 있고 좀 그냥 타이레놀이나 아세타미노펜 같은 해열진 통제를 먹었는데도 증상이 계속 지속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뭐 병원을 가야 될지 응급실을 가야 될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휴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같이 좀 폭넓게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병원 종사자분들이 접종을 맞았을 때 근무하시기에 조금 불편하지만 좀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예, 예. 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또 아세타미노펜을 먹었지만 계속 열이 많이 나고 또 너무 몸살이 심하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셔야 되는가. 특히 이제 휴일이나 야간에 그런 증상이 생기면은 예. 이제 응급실에 가시면은 아마도 백신 접종 때문에 발열이 나시는 것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발열 환자분들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때문에 예. 일반 환자랑 같이 섞여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없고 예. 또 행여 이제 접종 후 발열이 생기셨는데 그것이 접종 후 생기는 면역 반응이 아니고 코로나19에 진짜 감염이 돼서 발열이 생겼다가 다른 분들에게 또 전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이런 분들 접종 반응 후 뭐 열이 나신다든가 고열이 나신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많은 분들이 수백만 명이 접종하시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휴가제 도입뿐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장 백신 접종을 하면서 면역 반응인지 이게 부작용인지 그 당장 발열만 봤을 때 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신 접종 맞고 하루 이틀 내에 생긴 증상이시라면 그리고 생겼다 점점 곧바로 좋아진다 이렇게 되시면은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열 진통제로 드시면 대부분 없어지시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간혹 한두 분 정도는 이게 어떤 백신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가 모르던 숨어 있던 병들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망 사례처럼 이제 담도염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발견되지 않으면은 폐혈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초기에 잘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열이 나고 좀 근육통이 있다든지. 근데 이것이 이제 백신 접종 맞기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표현을 못 하시거나 이제 발견이 안 돼서 백신 접종 후에 이렇게 또 감염이 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도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맞다 보면 대부분은 접종 후 이상 반응, 면역 반응이겠지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감염증이라든지 다른 숨어 있는 심혈관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백신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고 이 정도는 이제 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면역 반응은 국소적인 어떤 통증 하고 또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발열이나 근육통 예.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국소적인 장기의 증상 예를 들면 기침이 난다던가 목이 아프다던가 뭐 냄새를 못 맡는다던가 입맛을 못 느낀다던가 이런 거는 오히려 네. 코로나19 감염증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발열 말고 다른 국소적인 증상 또 소변 볼 때 불편하시다 이런 또 요로 감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다고 다 면역 반응은 아니고 예. 동반된 다른 증상은 없는지 예. 이것에 대한 또 확인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 받으실 때 이미 그런 감염증이나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진을 통해서
발열도 체크하고 어떤 아픈 증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감염증이 있어도 초반에 이런 뚜렷한 뭐 발열이 많이 나신다던가 기침이 심한 폐렴이 있어도 기침이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없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뭐 입맛이 없다,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서 예진 받으실 때 또 접종 받기 당일이나 하루 전부터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하시면은 무리해서 접종 받지 마시고 담당 주治의 선생님하고 확인해서 필요하면 혈액 검사라든가 뭐 엑스레이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청진도 해보서 폐렴 같은 건 없는지 예. 좀 꼼꼼한 진찰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필요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워낙 가지고 있는 질병도 많고 또 예. 표현하시는 증상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의사에게 예진을 받는 것보다는 쭉 그분을 잘 알고 오랫동안 봐주셨던 단골 의사 선생님 보시게 되면은 무슨 약을 드시는지도 아시고 예. 가지고 있는 폐가 원래 좀 안 좋으신 분인지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이제 단골 의사에게 예진 접종센터에서 예진을 받기 전에 한번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이런 단골 의사분들께 진료받는 이런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면역 반응인가 아니면 이상 증상인가라고 했을 때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상 자체에 대해서 또 보는 경우가 있고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이런 경우에도 또 주의해서 봐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면역 반응은 하루 이틀 사이에 없어지지만은 이게 3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거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사 접종 부위의 통증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지만 또 통증이 좀 심하게 또 많이 붓는다 이러면은 다른 감염증이 팔에 생기지 않았는지 또 그리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건 이제 접종 단계에서 이제 삼각근으로 주사가 돼야 되는데 잘못 접종하게 되면 이제 그 관절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위중 사례가 이제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잘 접종을 하시지만 네. 또 좀 접종 부위를 잘못 놓게 되면은 관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팔이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에도 좀 진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접종 받으실 때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지 마시고 이제 어깨랑 윗팔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접종하시는 분이 이렇게 어깨 튀어나온 부위 있죠. 거기서부터 한 세 손가락 밑에 부분 예. 네, 근육을 잘 촉지해서 이렇게 주사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출이 쉬운 편안한 옷을 속에 입으시는 것이 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